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야권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주장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제기된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인데 지금 민주당이 수원지검에 모여서 규탄 기자회견을 현재 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진술 조작 의혹이 촉발이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후 사실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1315호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기소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을 모아놓고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을 먹었다. 검찰이 회유하면서 묵인해줬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서 김성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가 안 되면 형님이 큰일 난다 말했다고 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 자,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 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두 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원지검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네,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도 공세 소리를 높였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그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에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개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변호사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행태들은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갖고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이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초조해 갖고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그런 동기가 있는가? 그렇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동기나 그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고는 좀 거짓말할 가능성이 좀 오히려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일단은 수원지검은 무슨 소리냐?
자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자, 검찰청에서의 어떤 술판 회유, 변호사인 네. 강전애 부위원장님, 이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들어올 때는 보통 검찰청 뒤에 있는 문에 차폐 시설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게. 예. 거기에 버스를 딱 붙여서 건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신분증 같은 것도 맡기지만 모든 짐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쌍방울 관계자가 뭐 회덮밥, 술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관련한 개요 교도관들뿐만이 아니라 1층에서 짐 검사를 하는 검찰의 직원들까지도 모두 포섭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저께 수원지검에서는 A4 3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네. 거기 내용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를 받을 때 입회했었던 변호인,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에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한 5월에서 7월까지의 관련되어 있는 개요 교도관 38명 전원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지를 했었던 쌍방울 관계자 김성태 같은 사람들도 조사를 다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다. 술이 들어온 적도 없고, 그리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6월 30일이라고 날짜를 특정을 했는데요. 네. 6월 30일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식사를 했었던 것도 검찰 기록엔 다 있었는데,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창고나 어떠한 뭐 조사실 이런 곳이 아니라 구치감, 별도 건물로 되어 있는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것도 다 확인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뭐 검사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예,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다. 그것은 거의 수원지검 안에 있는, 왜냐면 뭐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면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소리 같은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모두가 어떤 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일일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예.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내용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검사실이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럼 이거 보면 좀 신빙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이런 발언을 하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내놨거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 영어의 몸인 상태에서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개연성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개연성. 이 정부의 검찰은 그러고도 남아라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생각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런 류의 진실 공방보다는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 상임위를 열고요, 또 국정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 아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CCTV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또 이제 출석 자료들, 그 당시에 또 공직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국회법이 청문회 외에는 이 공직사회의 자료 제출이라든가 거짓말에 대해서 징벌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그런 법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일반의 상임위라든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공직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라든가 또는 위증 이런 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규정을 만든다면은 저는 내부에서 제보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이거 100%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 이러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정훈 실장님. 네.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이 진술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안 맞는다?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술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먹었느냐예요. 이유가 왜 먹었냐면 술을 먹으면서 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회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식의 어떤 증언을 하지 말고 증언을 해라.
그렇게 보증을 해야 지금 너한테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롭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그렇게 했어야죠.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술을 먹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한 게 되죠, 지금. 예. 그런데 날짜를 보시자고요. 자, 지금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6월 30일 날 그렇게 술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한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훨씬 전이에요. 자, 3월 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검찰이 한 말이 6월 9일 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방북 비용을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라고 하고요. 2차 보고가 6월 18일, 진술이 6월 18일 날 있습니다. 쌍방울 비용 방북 처리 이 대표한테 보고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날짜를 특정한 날짜는 3월 5일 훨씬 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4일 날 진술이 어떻게 되냐면 6월 30일 날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6월 30일 날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6월 9일 날 진술을 하죠?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되고요. 자, 아까 개연성이 있는 그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위가 창고고요. 밑이 1315호고요. 그 옆에 방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기억이 뚜렷한 사람이 첫 번째는 왜 1315호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을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옆에 방이 있고 뭐 다 한 사람이 1315호에서 먹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꿉니다. 1413호에서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되고요. 뭐 말이 안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까 민주당 그 진상조사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개호교도관을 저 조사도 안 하고 개호교도관 38명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어저께 발표했거든요. 그 발표도 보지도 않고 지금 개호교도관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한 단서 이 거짓 진술의 가능성이 날짜가 엉망진창입니다. 날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진술을 사실로 여기면서 저렇게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강전의 변호사님이랑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의도, 시점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이 시점? 아무래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요. 이러한 방북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당시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되고서는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임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그 전 총리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스텝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평화부지사로서 대북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에게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도지사는 과거에 성남시장인 시절에는 보도블록 하나 깔아도 성남시장인 내가 다 결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일단 이 전제부터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가 작년 6월경에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안 했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1심 판결이 곧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만약에 보고했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어버린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피의자,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왜 본인이 중간에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당시에 검찰에서 술 주면서 이제 뭐 술 마시면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만약에 맞다면 맞는 거고 혹시나 네. 위증이라면 이거 처벌이 됩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1심에서 만약에 유죄 인정이 됐을 때 뭐 어쨌든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항소를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술을 마셨다, 식사를 했다 이렇게 뭐 회유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심에서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런 회유, 술자리 없었다고 얘기했던 본인의 직전의 변호사 그리고 38명의 개호교도관 이 사람들을 저는 증인으로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길어질 것이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여선웅 행정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 CCTV 까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에서는 복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이 저장 기간도 30일이라 일단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증 확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청 뭐 내부 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네.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추가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화영, 김성태 등의 출정 기록, 그 다음에 쌍방울 직원들이 뭐 회나 뭐 소주 이렇게 사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직원의 이제 검찰 출입 기록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를 전부 다 공개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껴맞춰 보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본인들이 다 했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의 이제 뭐 윤석열 검찰, 수원지검을 못 믿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약간 좀 본질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왜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뭐 술 마셨고 회유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냐. 결국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돈을 받은 측은 북한이고 북한은 저희 그 검찰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준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검찰과 회유의 압박이 있었다. 이거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 뭐 수원지검 항의 방문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 제가 한 가지 놓치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뭘까요?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이 평화부지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법률적, 행정적 이 결재 계통에 지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그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만은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나 행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굉장히 정치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